under the sea, under the sea. 혼자 살면 외롭고 같이 살면 빡친다. 김선 김남은의 Under the Sea. They work all day out in the sun. 자기야 사랑해. 여보 이리 와. 달콤한 결혼 생활 하지만 두둥 열리고 말았습니다. 얘야 그게 짜구나. 남의 말이라고 생각했던 시월드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남편은 더더욱 이해 못하는 시월드 이야기.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세요. 며느리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같이 얘기해봐요. 시엄마는 듣지 않는다. 대한민국 며느리 스트레스 해소 프로젝트 Under the Sea. 시작합니다. 뿌잉뿌잉. Nobody beat us, fry us, and eat us in fricassee. We what the land folks love.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더더시의 김남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아, 이렇게 완연한 봄 기운. 이제 올림픽대로 하고 여의도 쪽에는 이미 이제 꽃이 만개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황사도 불었고요. 미세먼지도 날라왔고 꽃도 피고 그야말로 이제 봄을 상징하는 모든 것이 다 황사, 왔어. 먼지, 미세먼지, 벚꽃 그렇죠. 다 네. 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나름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뭐 외출을 자제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뿌연 미세먼지 사이에서 또 하얗게 꽃이 펴 있으니까 코가 막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사실 뭐 김선님이나 저나 이제 노화가 이제 시작되는 한창이기 때문에. 아, 왜 녹아요? 나 아직 40대 아니에요. 네, 저 이제 40대라서 그러니까. 딱히 뭐 봄이라고 해서 뭐 싱숭생숭하고 이런 건 없는데 아무래도 역시 20대나 30대 초반 분들은 느껴져요. 자, 느껴져요. 봄의 설레임이. 그 겨울 동안 차갑게 얼어있던 마음이 풀리면서 뭔가 새로운 사랑을 뭔가 갈구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이 SNS를 통해서 느껴지고요. 아, 그래요? 그런 게 SNS에서 그렇죠. 느껴져? 뭔가 이게 치는데 느낌이 와. 그다음에 또 길에서도 이 여자분들의 옷차림에서 그렇지. 뭔가 난 널 유혹하고 말겠어. 뭐 이런 느낌? 사방사방한 느낌. 그렇죠. 아, 그렇군요. 보기 좋습니다. 아, 며칠 전에 만우절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대 때는 그래도 이제 만우절이면 뭐 야 뭐 어쩌고 농담도 하고 네. 이랬는데 이제 만우절 유머도 안 떠올라. 확실히 좀 이렇게 뭐랄까 메마른 것 같아요. 그냥 옛날에 만우절이 어떤 이벤트 한 날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냥 여러 날 중에 한 날로. 또한 만우절에 어떤 거짓말 하기보다도 뭐랄까 이미 우리나라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이미 거짓이 충분히 난무하고 있어. 네, 막 그래서 굳이 뭐. 선출직 공무원이 돈이 없다며 애들 밥그릇을 빼앗지 않나. 네, 이런 상황. 그런 보면서 상황이 거짓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네. 잠깐 해봤어요. 아무튼 이렇게 꽃잎이 휘날리면서 이제 정말 거짓말 같은 일들이 난무하는 요즘 그래도 우리 대통합 방송 그렇죠. 국민 대통합 방송 언더더시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장기간 또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신 네. 우리 김남은 위원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 가지 가족 문제 상담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 팟빵 게시판 한번 볼게요. 아, 그러죠. 네. 오랜만에 또 우리. 자, 안티 뉴라이트님. 이거는 한번 김선님을 소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티 뉴라이트님께서는요. 이번 에피소드 화나요. 같은 여자지만 부인 되시는 분 너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지난번 결혼 재산 분할 전에 맞아. 지난주 사연 핵심만 간추려서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서울 모처 어느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2억 4천만 원이고요. 이 집 구하는 돈을 포함해서 결혼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은 거의 전부 저와 저희 어머님이 부담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아버님 사망보험금이 상당액 사용됐죠. 결과적으로 제 집사람이나 처가가 들인 비용은 딱 3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한결 공손해졌던 집사람의 모습. 좀 씁쓸한 모습으로 아직도 생생합니다. 뭐가 그리 치사하냐고요? 어차피 부부로 사는데 이제 와서 왜 구차하게 돈 얘기를 꺼내냐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돈 이야기 꺼내기가 싫어요. 그런데 요사이 집사람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 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치솟습니다. 얼마 전부터 집사람이 기회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빠, 우리 집이랑 우리 차 있잖아. 나랑 오빠랑 공동 명의로 바꾸면 안 될까? 뭐라고? 공동명의? 응.
요즘 다른 부부들 다 그렇게 해. 응,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공동 명의로 하자고? 뭐 어려워? 너랑 나랑? 응, 자기랑 나랑 부부니까 그렇게 하자. 응? 솔직히 저도 결혼 전엔 남자 쪽이 집 문제 해결해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상황이 안 되면 같이 하면 되는 거고 형편 좋은 쪽이 더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님 사망 보험금을 거의 가져다 쓰면서 그것을 공동명의를 해달라고 하는 건 좀 속보이는 것 같아요. 보험금으로 2억 넘는 전셋집에 사는 것에 죄송스럽고 감사해하면서 혼자 되신 시어머님은 안쓰럽게 생각해야지 이건 뭐. 아무튼 남편 되시는 분 충분한 대화로 본인이 느꼈던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부인 되시는 분의 생각도 잘 들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댓글 보내주셨고요. 자, 땡스제이님은요. 방송 진짜 잘 듣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다 보면 미혼들에게는 결혼이 좀 두렵기도 하지만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앞으로 결혼할 그 미혼들에게는 조금 더 지혜롭게 마음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고 기혼인 분들에게는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아유 이건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두 분의 환상적인 호흡과 연기에 감탄하며 언젠간 사랑과 전쟁 같은 그런 드라마에서 보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무님을 위한 뿌잉뿌잉, 김선님을 위해서 하트 뿅뿅뿅 이렇게 날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아로아님께서는요. 네. 저는 언더더 씨가 좋아요. 김선, 김나문 씨 발음이 정말 듣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잘 말하잖아요. 중간중간에 빵 터지는 개그, 그걸 글로 적을 수 없는 게 안타까워요. 이렇게 극찬을 해주셨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아로아님. 나리나님께서는요. 김선님 방송은 다 좋은 듯? 어머나. 맞아요.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엄청 댓글이 폭주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충실히 들어주시는 네. 우리 애청자분들 댓글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그렇죠. 네. 재밌게 하고 있구나. 저는 사실 오늘 방송하기 전에 그 직전에 그 낮에 제가 2주 전쯤에 한 달 전이죠. 주례를 받잖아요. 네. 네. 그 감사 인사를 왔어요. 진짜 주례 받으신 우리 그렇죠. 커플께서. 네. 그래서 일본 갔다 온 김에 저한테 이제 선물 하나 주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참 주례를 서고 뭔가를 받는 그 입장이 되니까 나이 먹었구나. 그만큼 또 이제 나무님이 이제 또 이제 그 경기할 때 쓰시는 복면 쓰시고 네. 이제 입장하신 그 주례사가 엄청나게 이제 폭풍 감동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꽤 괜찮은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그 책으로 엮어서 레슬러의 주례사 유료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꼭 유료로 대박 나라.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 사연 들어가 볼까요? 노래 뭐 들을까요? 자, 40대 남자들이 대부분 이 노래를 좋아하죠. You give love. Bad Name. 본조비의 You Give Love Bad Name 듣고 오겠습니다. Shot through the heart, and you're too late, darling. You give love a bad name. 오늘의 사연. 아이 낳지 말자는 남편. 선님, 나무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 됐고요. 남편과 맞벌이 하면서 그럭저럭 무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고민은요. 아이 문제입니다. 저희 아이가 말썽 피워서 힘드냐고요? 아닙니다. 아이 때문에 시댁과 육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냐고 하실지 모르겠네요.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게 한쪽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보다는 일단 서로가 사회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는 지난해 말 전체의 13.2%에서 2020년에는 18.9%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도 16.4%에서 21.5%로 올라가 가족 해체 현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10가구 가운데 4가구 이상이 자녀 없이 부부만 살거나 혼자 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할 때부터 둘 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여러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아이를 낳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맞벌이 하면서 아이 기르는 거 다 아시겠지만 정말 보통 일 아니잖아요.
게다가 저희는 시댁과 친정이 모두 먼 곳에 떨어져 계셔서 어른들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들여보내는 것도 요즘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결혼 5년 차 되는 오늘까지 아이 없는 부부 생활을 이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제게 진지하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그냥 아이 낳지 말고 그냥 살까? 생각 좀 해보니까 아니 뭐 우리 둘이 이렇게 지금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도 뭐 그게 제일 사실 중요하잖아. 그치. 이렇게 뭐 평일날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주말에 낚시도 하고 이렇게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 진짜? 애 안 낳고? 이 말을 들은 저 어딘지 모르게 묘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하나만 바라보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남편에게 뭐 고마운 마음도 들면서 동시에 헐, 이 남자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시댁 부모님과 저희 친정 부모님들의 얼굴이 일순간에 주르륵 스쳐 지나가게 됐고요. 애기 소식은 없냐? 제 마음은 어느 쪽이냐고요? 그게요. 남편한테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에이 자기가 그래도 애 없이 어떻게 살아 우리끼리 재미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요즘은 마음이 반반입니다. 그래도 결혼했는데 아이 하나 안 낳고 살아가는 모습이 불안한 만큼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 하는 상황 또한 뭐 안심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 둘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겠죠. 시댁과 친정 어른들 모두 저희한테 별다른 간섭 같은 걸 하시진 않지만요. 아마 저희가 아이를 안 낳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모두들 알아누우실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세기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를 안 낳는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세계. 아버님. 아우 이래저래 별별 상상을 다 하면서 지내던 며칠 전에 남편이 또 퇴근하자마자 다시 한번 정색을 하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여보 좀 생각 좀 해봤어? 뭐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자기 입장에서도 그런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사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문제 있다고 하자. 에?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만 이제 내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갖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자기 그렇게 할 수 있어? 약간 쪽팔리긴 하지. 가능할 것 같아. 아니, 자기 진짜 생각 확실하구나.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우리끼리 살았으면 하는 거지. 남편은 정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아이를 안 낳고 우리 둘이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 마음이 허전할까 걱정이 됐는지 최근 들어서 부쩍 살뜰하게 저를 챙겨주네요. 아이 없는 부부의 삶 어떤 걸까요? 선님, 나무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좋은 의견 부탁드릴게요. 제 마음은 아직 완전히 정해지진 않았어요. 일단 우리 남편이 제안을 한 상태고 저는 좀 갈등하고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둘이 살자. 저희 남편 둘이 살자. 방송을 통해서 제 이런 고민을 남 얘기 듣듯이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의 이런 고민 좀 도와주세요. 네. 아이를 낳지 않고 둘만 살자는 남편의 제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신. 요즘 저출산이 뭐 큰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또 그 영향이 저희 언더더시에도 오네요. 그러니까요. 네. 옛날에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두 분이 맞벌이 하시잖아요. 맞벌이하고 아이 안 낳고 이제 부부만 지내는 커플을 가리켜서 딩크족이다. 네. 더블 인컴 노키드의 줄임말을 해서 딩크족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사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런 뭔가 이렇게 그런 말을 붙여서 이렇게 특정 범주화를 하려면은 그게 굉장히 좀 희귀한 경우여야지 그렇죠. 특별하게 취급이 되는 경우에 그런데 사실 요즘은 좀 많긴 많아요. 제 왜 오른손잡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오른손잡이가 절대 다수니까. 그치. 왼손잡이야 뭐 이제 네. 좀 드무니까 제 왼손잡이다 이러지만 야, 쟤는 자동차도 타고 다녀. 헐. 근데 요즘은 자동차 타는 거는 요즘 점점 희귀해지는 것 같긴 해요. 자동차 타는 거 자체가. 왜냐면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자동차 회사들도 파는 게 아니라 리스하라고 광고를 하긴 그러니까 하던데. 자동차 리스하라고. 아니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네. 보니까 뉴스에 뭐 경차가 안 팔린다. 그런데 그 원인을 이제 기사에서는 SUV와 준중형 이상을 선호하는 이제 네. 소비자들의 취향 변화 때문에 이제 경차가 안 팔린다 이러는데 돈이 없는 거지. 뭔 소리야. 그냥 경차 탈만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네. 20대 초반 직장인들, 초중반 직장인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이렇게 경차가 필요할 만한 사람들이 돈이 씨가 말라서 안 사는 그렇죠. 거지. 돈이 없어서 네. 못 사는데 뭔 SUV를 사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좀 현실 인식이 그렇죠. 달라요. 근데 그런 것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아이도 안 낳게 되는 건데 아까 그 제가 뭐 주례 아닌 주례를 했던 그 엄밀히 말하면 축사인데 그걸 했던 그 젊은 친구 새신랑이 와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어요. 친구들 중에 그 애 낳고 살려는 부부들이 있냐 물어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는 애를 안 낳는다고. 진짜 요즘 결혼하는 커플 그렇죠. 중에.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뭐 딱히 이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냥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또 뭐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하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만은 카페라든가 음식점 갔을 때 애들 뛰어다니는 거 이런 거 보면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 빡치지. 너무 빡친다. 우리 왜 이래? 애 엄마 애 아빠들이. 네, 그래서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겠고 사실 아까 만우절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거대한 부조리극 같은 상황이잖아요. 애를 안 낳으면 난리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맞벌이 부부에게는 어린이집 이용 혜택도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이용 혜택을 줄이겠다 이런 말을 복지부 장관이 하고 도지사는 무상급식 안 된다고 하고 대통령이 공약했던 무상보육도 날라가고 즉 애는 필요하지만 키우는 건 네가 다 알아서 해. 라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누가 키우고 싶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더 웃긴 건 애는 낳아야 돼. 근데 또 중동은 가야 돼. 근데 이제 가기 전에 할 일이 있어. 애는 낳고 가. 네. 애는 낳고 가라. 중동 가긴 가는데. 중동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한 10여 개 국가가 여행 자제, 여행 유의, 여행 금지 국가예요. 그렇지. 아예 못 어딜 가요. 가요? 어딜 가? 진짜 이 정말 이 뭐랄까 이 참 이 나라 지도부라고 해야 되나? 이 나라 이 상층부의 현실 인식은 역주행을 넘어서 이렇게 불법 유턴이랄까? 네. 나는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시대가 역주행하는 게 아니라 불법 유턴을 하고 있다. 그나마 불법 유턴을 했어도 유턴했으면 어쨌든 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네. 그냥 역주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후진 기어놓고 그냥 가는 그렇죠. 거야. 불법 유턴을 했어도 유턴만 제대로 하면은 그렇네. 본 방향 가는 건데 지금 그냥 까꿀로 가거든요. 까꿀로. 정말 깝깝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2006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2006년에 저희 뭐 지인들이 꽤 결혼을 했는데 그 해 한 10쌍이 결혼을 했거든요. 네, 2006년도에. 네, 2006년도에 저의 이제 지인들 10쌍이 결혼을 했는데 많이 안 남았구나 그중에. 그중에서 이제 한 10쌍 중에 4쌍이 이혼하고 4쌍이 이혼하고 뭐 이혼 4쌍 네. 그리고 이제 애 없는 커플이 5쌍이에요. 오. 그러니까 진짜 50%인 거야. 야. 40%가 이혼, 50%가 무자녀. 네, 뭐 그중에 무자녀하고 이혼하고 뭐 겹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닌 경우도 있는데 진짜 요즘은 이제 결혼을 하면은 어르신들도 한 2, 3년 전까지는 이렇게 패백하면은 밤이나 대추 던져주고 뭐 밤은 아들이고 대추는 딸이다 이러면서 막 애들 많이 낳으라고 이제 네. 시부모님 많이 던져주시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엄선해서 던져주시는데 엄선해서 밤도 좀 이쁜 놈으로 셀렉트해서 어차피 많이 못 나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아버지스 초이스. 시아버지 초이스 이렇게 땡글땡글하고 잘 익은 밤대추다가 그래 하나 둘만 낳아서 잘 키워라. 왜냐면은 너무 모든 여건이 뭐 맞벌이를 하건 뭘 하건 이제 보육이나 이런 여건들이 주택이나 모든 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이걸 강요할 염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게다가 본인들이 뭐 키워줄 수도 없고 맞아요. 힘이 없으신데. 그리고 사실 그 애를 낳으라고 하는 것도 뭐 부모님들 그렇겠습니다만은 요즘 국가에서 정부에서 애 낳으라고 하는 건 좀 짜증이 나요.
너희들이 빨리 애를 낳아서 세금을 많이 내고 그다음에 더 적은 혜택을 받으면서 국가 재정을 튼실히 해라. 헐.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사회 기득권의 매트릭스네. 사회 기득권이 밑에 깔리는 주춧돌이 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떡해. 노예를 키우라는 거, 낳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요즘 싱크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잠실에서 뭐가 파였네. 뭐 요즘은 어디 무슨 강북에서도 뭐 싱크홀이 강남에서도. 신촌, 강남 강북 할 거 없이 신촌에서도 그렇고. 신촌 현대 아파트 앞에 네. 뻥 뚫렸다며. 그걸 보면서 이제 나무님이 방금 이제 사회 기반을 깔아줘라 이런 의미로 이제 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자녀를 안 낳고 점점 이렇게 개인 생활에 침잠하게 되는 네. 그런 세태가 이 사회 싱크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점점 이렇게 힘들어. 모든 사회 네. 여건이 아이를 낳기 어려운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강요만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더 낳겠어요? 그렇죠. 단 뭐 애 낳으면은 무슨 뭐 20만 원 준다, 50만 원 준다 지자체에서 이런다고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사회 기반이 싱크홀처럼 뻥뻥 뚫리는 네. 거. 그런 생각을 강요만 해요. 하면서 의무만 지우니까 누가 애 낳고 싶겠어요. 빈정상에서 나도 안 나. 빈정상에서. 그리고 저는 아까 약간 이 문제가 확장이 되면은 그 애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고 요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은 이제 연애를 안 하고 그다음에 그 조금 더 확장되면은 뭐 요즘 이제 조선일보가 흔히 밀고 있는 달관 세대. 이거랑 좀 맥이 닿아 있다고 봐요. 아하. 지금 현실에서 내가 향유할 수 있는 행복의 그 정도라는 게 매우 한정적이니까 아예 그 수준을 확 낮춰가지고 아주 낮은 단계, 그 예전에 비해서 다른 예전 기성 세대에 비해서 낮은 단계 그 어떤 척도를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냥 근근히 만족하면 이 그렇죠. 정도도 괜찮아. 그 뭐. 포기형 행복 뭐 이렇게 표현해요. 포기형 행복 뭐야 이상해. 근데 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또 제 얘기하면 그냥 꼰대스러워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냥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20대 중반에 서울 올라와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면서도 빼박이 하면서 할 때. 그 에스콰이어 이런 잡지 남성 패션 잡지 이런 걸 딱 보면은 막 그 금발 미녀의 스포츠카에 막 아이고 전형적이다. 그 헐리우드 스타들 카페에서 막, 이렇게 커피 마시는 사진 이런 거 보고 이런 걸 보면서 욕망을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나도 언젠가 저런 여자랑 한번 잡아야지, 연애해봐야지. 아우, 그리고 정말 꿈이 새록새록. 그리고 나도 이런 스포츠카 살 거야. 그래서 욕망이 있었어요. 연애하고 싶다는 욕망, 뭐 섹스하고 싶다는 욕망, 아니면 저런 멋진 차, 멋진 집에 살 거야라는 그 욕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욕망이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욕망과 희망은 등이 맞닿아 있다고 봐요. 샴쌍둥이처럼. 욕망이 있어야만 희망이 있는 거고, 희망이란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욕망이잖아요. 뭔가를 내가 꿈꾸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게 확장이 되면서 또 다른 사람과 또 의견을 조율하고 그러면서 또 민주적인 어떤 의지로도 뭐 표출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모두 다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은 영화 보고 나가서 편의점 삼각김밥 먹고 그다음에 파트타임 알바 돌다가 들어와서 다시 고시원에서 자고 거기에 또 만족해. 그러면 그리고 막 생활용품은 이제 뭐 1,000원샵 같은 데서 네, 이제 그렇죠. 사가지고 뭐 네. 사용하고.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아까 싱크홀 말씀하셨는데 맞는 게 그 뭐랄까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보수 일간지에서 달관 세대를 밀면서 젊은 애들 너무 요즘 뭐 사회 살기 힘들다 뭐 이렇게 그 불평하는데 야, 봐, 이렇게 사는 애들도 있어. 니들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꼰대질 하고 싶어는 아는데요. 달관 세대가 많아지면 차를 못 사고 얘네들이. 그치. 삼성 휴대폰도 못 사고, 못 사고. 현대차도 못 사고, 레미안 아파트에 살 생각도 못 없어요. 사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하는 프랜차이즈 식당 못 가요. 못 가요. 돈 없어요. 다 그것만 먹어요. 뭐냐, 그야말로 밥버거만 먹어요. 내수 붕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저 사람들 무슨 뭐 어떤 부부가 애 안 낳고 살겠다는 거 상담해주면서 뭔 이렇게 사회 부조리를 얘기하나 그렇죠. 싶으실 분도 계신데, 이게 그냥 이 부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렇죠. 이런 상황적인 이 배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렇죠. 깔고 시작을 하는 이게 거예요. 그 지구에 비유하자면은 지금의 이 사회적 상황이라는 게 바로 공전이고요. 공전이고 이제부터 들어갈 게 이제 자전.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참 우리 친절한 방송이에요. 이런 장난 사연에 아니에요. 대해서 저희가 사회적 맥락, 장난 아니야. 조선일보의 어떤 20대 담론, 그리고 그 내수 붕괴까지 싱크홀. 현대자동차 걱정까지 우리가 해주고 그러니까, 있어요. 진짜. 바빠요. 참 한 가지 덧붙이면요. 네.
달관 세대 이분들은 지금은 괜찮아요. 몸이 젊으니까. 이분들이 60대로 접어드는 순간부터 헐. 의료비가 급증하잖아요. 사실 지금도 중산층이 그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의료비예요. 큰 병 걸리면서. 맞아.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큰 병에 걸렸을 경우 바로 그것이 사회적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엄청난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폭탄이 되겠죠. 대한민국 경제. 그런 그렇네요.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달관 세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요. 뭐 조선일보가 달관 세대 미는 이유는 우리가 뭐 짐작을 하겠지만 이게 결국 사회의 동력을 엄청나게 깎아먹는 이게 진짜 네. 제살 깎아먹는 그 짓이다. 20대 남자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꼰대스러워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괜찮아요. 이미 20대 늦었어. 때는 좀 열심히 일해서 네. 나도 돈 벌겠다. 나도 이쁜 여자랑 살겠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돼. 저는 이미 중2 때부터 그랬어요. 내 중2 때 소망이 뭐였는지 알아? 알아. 네. 외제 알아. 타고 모텔 가는 남자. 낮에 평일 낮에. 평일 낮에. 어? 바로 그 멘토가 있었어요. 내가 예전에 그 태양극장 옆에서 영화 보고서 나오는데 산딸기 보고 나오는데 그 옆에 모텔이 있었거든. 잠깐만 여기서 영화가 뭐라고? 산딸기 시리즈.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그거 아니 다 봤다고요? 같이 해 그냥. 뭘? 1,000원에 영화 개편 볼 수 있어. 대박. 그 옆에 모텔에서 야 어떤 남자분이 외제차인데 그걸 딱 몰고 나면서 정말 이쁜 여자분이랑 같이 나오는 거야. 그걸 딱 보고 그 남자분이 날 보고서 씩 웃으면서 술 한번 싹 들었어. 왠지 모르게 그게 나한테 엄청난 영감이 되었고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해서 네. 부러워 이러고 봤을까. 나도 크면 진짜 외제차 타고 저 아저씨처럼 돼야지. 옆에 이쁜 여자 태고 낮에 모텔 가는 남자 돼야지. 근데 그건 항상 낮에 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낮에 간다는 게 여유로움의 상징이거든요. 아 예. 밤에 그냥 앞에서 모텔 앞에서 일단은 그 낮에 일하는 사람 하면 안 돼. 밤에 가는 맞아. 거는 낮에 일한다는 거고 또 밤에 간다면은 사회 복잡해. 자기야 한 번만 이러면서 사줘야 되잖아. 나 지금 못 볼 거 봤어. 120kg 거구가 앙탈 부려. 미치겠다. 이렇게 앙탈 작전 나름 예전에 좀 먹혔어요. 그랬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20대 때는 먹혔다며. 이번에 그 레슬매니아 보러 그 산호세 갔다 왔잖아요. 네네, 미국 갔다 오셨죠. 거기에 그 산타나 로라고 해서 그 부촌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일부러 설계를 해가지고 되게 멋있게 해놨는데 조지 클루니 이런 사람들이 와서 커피를 거기서 마셔요. 네, 그래서 저도 쳐보니까 바로 제가 마시는 커피숍이 조지 클루니가 커피를 마셨다는 데더라고요. 헐. 근데 거기에 그 람보르기니 하나 지나가는데 그 미국은 넘버 플레이트를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쓸 수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뭐라고 써있어? Why walk? Why walk?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Why walk? 람보르기니를 탈 수 있는데 왜 회사를 다니고 왜 일을 하니? 일 왜 해? 이러면서 끝내준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그 전반적인 어떤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공전 이런 게 남자들이 더 이상 낮에 모텔 가는 남자를 꿈꾸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안분지족 하는 거 뭐 좋아요. 네.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이렇게 소소한 거에 자기 목표를 네. 아니 진짜 뭐 안분지족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아실 거예요. 나무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어떤 뭐 흥청망청하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욕망을 갖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되잖아요. 욕망을 그럼요. 가진다는 게. 그런데 네. 지금 사회 젊은이들은 그런 욕망조차 이렇게 다 거세당하기를 강요받고 그렇죠. 있는 것이 아닌가. 언론이나 이런 사회 시스템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이제 사연 주신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 네. 부부, 커플, 이 남편분 얘기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 이제 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부터 이제 공전을 살펴봤고. 그치. 이제 자전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죠. 두둥. 자, 그럼 일단은 남자분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남자분이 이 제안을 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죠. 거부할 수 없는 네. 제안. 뭐 거부할 수 없죠. 뭐 네. 남편이 뭐 안 낳겠다면 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네. 거부할 수 없네. 뭐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넘어가고요. 그렇죠. 네,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는데 남자분은 왜 이 제안을 했을까요? 먼저 남자분의 심리. 심리? 심리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무슨 그 주변에서 애를 낳으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파열적 현상 이런 것을 직접 목도하지 않았을까요? 뭐 주변에서 이제 애 낳고 사는 친구 선배들 보면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지죠. 특히 애 그 18개월, 19개월 요 시즌까지는
남자분들은 거의 뭐랄까 그냥 노숙자? 노숙자? 예, 집이 있지만 집이 아니고 집에서 아무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그냥 이렇게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A4 용지 이면지 같은 여자분들 신경 전혀 안 써주잖아요. 잘 주워지지도 않아. 네. 바닥에 붙어가지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아기가 많이 어리면 여자들이. 근데 선님도 그 결혼 전 결혼 후 이것보다도 출산 전 출산 후 이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지 않았나요? 아, 그랬죠. 애 낳기 전에는 영화 좋아하시죠, 당연히. 아우, 너무 좋아. 영화 보러 다니고 뭐 어쩔 때는 일주일에 한 3번도 보고. 그렇죠. 어떤 때는 뭐 평일 심야로 막 3편 연달아 보고 출근하고 뭐 이럴 때도 있고. 뭐 야식 먹으러 어디 뭐 드라이브하고 그렇죠. 가기도 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야 정동진 가자. 그렇지. 자 음악 틀어봐. 본조비의 유길로 밴드 이러면서 빰빰빰빰빰빰빰 경춘국도 팍 타고. 진짜 뭐 아기 낳기 전에는 진짜 그렇게 뭐 기분대로 뭐 그렇죠. 땡기는 대로 이제 어디 놀러도 가고 둘이서 갑자기 집 비우고 한 2박 3일 나갔다. 막 주말에 막 충동적으로 가고 그런 적도 많았고, 그러니까 뭐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자유로운 그런 시간들을 많이 쓸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두둥 아이를 낳으니까 애가 태어났어요. 일단 이제 거의 전적으로 우리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작은 생명이 생긴 거잖아요. 뭐 진짜 애기 낳고 모유 수유할 때 한 1년 동안 뭐 2시간에 한 번씩 이제 모유 공장이 되어서 이제 애기한테 젖을 주고 또 이제 밤새 이렇게 돌보고, 저희는 또 시어머니랑 같이 계셔가지고 도움 받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런 자유 시간 그런 면에서는 현저하게. 네, 물론 아이가 주는 기쁨도 있지만 그것이 뭐 어느 것이 더 크다, 저는 이런 걸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뭐 제 주변에도 이제 애에 대해서 상담하는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너의 판단이지. 그게 뭐 자유를 포기할 만큼 아이는 꼭 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생활은 정말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당연히. 예, 그럼요. 그리고 아이 뭐 그러면서 먹는 것도 막 바뀌잖아요, 식성도. 아, 그렇죠. 왜냐하면 애가 잠깐 잘 때 후다닥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냥 안 하던 주정부를 하게 되고. 원래 밥을 되게 천천히 먹어요. 네. 식사는 1시간 동안 즐겨야 한다. 이것이 저의. 그렇죠. 적어도 되게 느릿느릿하면서 이렇게 딴짓하면서 오래 먹는 편이었는데 애를 낳으니까 뭔 1시간이야. 5분 만에 밥을 마셔야 돼. 네. 그 지금 굉장히 빨리 먹어요. 아무튼 그 모든 생활 습관이나 뭐 시간 쓰는 거나 돈 쓰는 거나, 심지어 이제 지금 우리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밥해 먹을 때 반찬 차리는 거 이런 것도 아무래도 아이 위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생활의 중심이 좀 그렇게 되죠, 아무래도. 또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어디 가서 애 때려가지고 이빨 부러뜨려 오고 오토바이 훔쳐서 걸리고. 잠깐만, 누구 얘기하는 자전거 거야? 체인으로 이빨. 에?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애가 그럴 수 있고 남자들 그러잖아 또 통상. 통상? 뭘 통상이야? 자기 얘기를 너무 일반화시키지 말아요. 구치소 한번 들어갔다 오고. 아이 뭘 무슨 자전거 체인으로 뭐 남의 이빨을 때리면 어떡해? 아무튼 그러니까 뭐 별일이 다 있겠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상상은 할 수 없지만. 그다음에 대학교 갈 때 또 전기 40대 인증, 뭐 전기 후기 나왔어. 한번 떨어져가 또 이제 스파르타 한번 들어가고 막. 어떡해, 악몽이다. 그때 또 뒷바라지 하고. 한번 면회 가려면은 뭐 강원도 홍천까지 가야 되고. 그렇지.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생각했. 뭐 생각하죠. 생각했고 진짜 정말 이게 잠깐만 말이 꼬여가지고. 네. 우리 남편? 이 남편. 생각했겠죠. 자, 네, 다시 갈게요. 바로 보여주시죠. 네네. 자, 큐. 진짜 아이 하나 키우는데 뭐 온 마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그 서양의 격언이 있더라고요. 네. 정말 이제 뭐 가족뿐 아니라 부부뿐 아니라 이제 모든 가족의 생활 중심이 이제 아이로 되고 여러 가지 진짜 삶이 바뀌는 거죠. 아이가 그렇죠. 태어나면 아시잖아요, 나무님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남자분 여자분 또 굉장히 사랑한 것 같아요. 뭐 금술은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요대로 가자. 요대로 이런 가자.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몇 분 계신데 진짜 잘 살아요. 정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가 있어야 무슨 부부 사이에 어떠한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인생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2, 3, 4, 5이 있어도 헤어질 사람들이면 헤어지는 거고 그럼요. 아이 없어도 뭐 둘이 사랑하고 둘이 뭐 생활을 잘 뭐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 가면서 살면 얼마든지 또 그 나름대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지. 나름대로 계속 자기 삶에
그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애가 있고 애 엄마, 애 아빠가 된다는 것은 패션이라든가 자기 관리에서 약간 실패를 해도 용의를 받는 일종의 그 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쟤는 뭐 애를 키우다 보니까 저렇게 뭐 살도 찌고 뭐 어디 좀 흥크러지고 이렇게 됐는데 뭐 예전에 총각 때는 괜찮았어 뭐 이런 것처럼 약간은 뭐랄까 그 어떤 마진 역할, 쉴드 역할을 해주는 게 애 엄마, 애 아버지라는 타이틀 같은데 애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 연인처럼 살면서 자기 관리도 확실하고 그러면은 멋있게 그 우리는 보지 못했던 무슨 골든 에이지라고 해야 되나? 골든 실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처럼 그 되게 멋있게 잘 늙어가는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세요. 네, 그럼요. 있죠. 그러면서 같이 동호회 활동하면서 서로 애칭으로 불러. 아, 부부가? 부부가 아하. 나이가 50 다 돼가는데 써니 안녕 나 브루노야 이러면서 막 서로 브루노는 누구야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써니 브루노 이렇게 되면은 그 이제 게시판 활동하면서도 출근해 있으니까 다른 데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마치 그런 식으로 자기끼리 막 장난치는 거예요. 웬일이야. 님자 붙이면서 브루노님 이따가 빨리 와용 이러면서 알았어 써니님 갈게 이러면서 피자 사갈까? 어떤 그 아이라고 하는 그런 뭔가 연결고리 뭐 그런 게 이제 상대적으로 없다 보니 네. 부부가 훨씬 더 뭐랄까 더 사랑하고 재밌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경우에는 아이가 없고 지금 50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이제 노부부가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입양도 고려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좋지 않고 남편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입양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연세 드셔가지고 지금 80대가 되셨는데 굉장히 활동적으로 잘 사세요. 그리고 이제 자녀는 없지만 당신 조카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시고 또 젊은 사람들하고 뭐 조카나 조카 친구들이나 뭐 친척이나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보면서 하시는데 뭐랄까 진짜 자기 관리라는 면에서 보면은 정말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몰두하면서 잘 챙기시고 네, 존중하고 저 뭐 취미 생활도 서로 독서도 하고 등산도 하고 이러시는데 역시 보통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끊임없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뭐 결혼 생활의 긴장감이랄까 뭐 활동적인 그런 느낌을 잃지 않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녀가 없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자기들이 뭐 선택을 한 거고 입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뭐 하지 못했던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된 건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두 분 생활을 이제 노년까지의 이제 한 50년 결혼 생활을 좀 이렇게 두 분 사랑으로 그런 허전함을 채워 가시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또 이제 근데 만약 그런 것들이 이제 부부간에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그런 생활 방식 우리가 여보 우리 아이를 갖자 뭐 하나를 갖자 둘을 갖자 또는 갖지 말자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간에 이 선택이 정말 좋은 선택 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으려면은 부부간의 합의가 100%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한쪽이 의구심을 갖거나 미련을 갖거나 그래도 자기야 결혼했는데 애 하나는 있어야지 자기 너무 좀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된다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또 제가 최근에 이건 제가 진짜 저에게 물어봐서 상담을 해서 어디 그분들이 계신 데까지 가서 얘기를 하고 온 케이스인데 출장 상담. 결혼 10년 차 된 부부예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죠. 근데 남편이 아이를 원치 않아요. 근데 한 3, 4년 차까지는 와이프가 저러다 말겠지 하고 이제 본인은 아기 가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5년 차가 돼도 이제 남편이 전혀 신경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제는 가져야 되지 않겠냐. 나도 나이가 드는데 그때 남편이 전혀 자기는 생각이 없다. 이러면서 부부 관계가 거의 이제 너무 안 좋은 거. 파탄지경? 근데 이 와이프는 너무 아이가 갖고 싶어요. 그 지나가는 애만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아이를 갖고 싶은데 남편은 뭐라 그러냐면 야, 애 낳아서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너나 나나 그 쭉 갈 수 있는 직업도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 노후 준비해야지. 지금 애 낳아서 키우고 이러면 너 건강 망가지고 우리 노후 박살나고 나중에 너 50대 60대 됐을 때 나한테 감사하게 될 거다. 애 낳지 말자고 한 나의 선택을 네 옳았다고 네가 그땐 얘기할 거야. 이러면서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게 아니야. 이거는 서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면 서로 눈치만 보고 어떻게 저 사람 마음을 돌리겠지.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서로 이제 평행선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전에서 갈라지는 거랑 똑같네요. KTX 내려와가지고. 대전에서 갈라져. 하나는 전라, 하나는 그러니까 가면 생각한 거야. 어떻게든 가지겠지 부산으로는. 이쪽은 이제 전라도로는 어떻게든 가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쪽은 부산으로만 가겠대. 그러니까, 이러니까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 10년 차인데 이 남편은 남편대로 저한테 자기의 강한 신념을 피력을 하고 이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나 이제 생채시계 떼깍떼깍 가는데 나 여자로서 애 하나는 갖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평행선. 근데 문제는 서로는 아직도 이제 애정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서로 그런 거야. 자기가 사랑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돌려서 내 뜻을 따라줘.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답이 없는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데 그래도 부부가 아이를 낳아야지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저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애 안 낳고 둘이 사는 인생 이렇게 즐기면서 시간과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갖고 액티브하게 살아가는 그런 애 없는 딩크족의 삶이 또 100% 행복하다. 그게 좋아요. 진짜 권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선택은 이제 두 갈래 길이 있으면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둘이 100% 합의를 해서 100% 합의. 네, 선택을 해야지 한쪽이 의구심을 가진다거나 이게 아닌데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결혼 생활 자체가 애를 갖고 말고 간에 파탄날 수도 저는 있다. 요 질문이 어떻게 본다면은 부부로서 또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 과목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시험 과목. 예전에는 남자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하면 당연히 애를 낳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였잖아요. 거의 그랬죠. 네, 의무이자 권리였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그쵸. 큰 문제 없으면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그렇다면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또 져야 되는 진짜 어른으로서는 어른이라는 거는 자기 선택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게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어른으로서 이거 책임을 져야 되는 시험 과목이 하나 더 늘어났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진짜 저희 엄마 아빠 세대 때는 그냥 결혼하면은 애는 둘은 그렇죠. 기본으로 낳는 거고. 결혼하면 애를 낳던가 아니면 애 낳아서 결혼하던가. 맞아. 그 경우밖에 없었는데 임신해서 결혼하든가 애를 둘 이상은 낳는 것이 그냥 그건 고민할 것도 없이 당연한 거였어요. 저가 3남매고요. 저희 아버님은 9남매 10남매. 와, 9남매. 저희 아버지도 8남매예요. 8남매 장남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한 여자 몸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나올 수가 있어. 우리 할머니는 결혼 생활 내내 임신 중이었는데. 근데 그게 또 할머님이 한 분이 아닌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 옛날 세대에 있더라고요. 분들이시니까. 큰 할머니 계시고 또 작은 할머니 계시고. 그게 또 그렇게 옛날엔 또 크게 흠이 아니었대요. 아무튼 뭔 소리야. 근데 살다 보면은 이제 결혼도 그렇고 만났다 헤어지는 것도 그렇고 아이를 낳고 직장을 잡고 모든 문제가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어떤 인생극장 빠밤 이걸 찍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이제 고민되고 이제 참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득실을 따지면서 이제 갈등이 될 때가 많은데 사실 살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인생 선배가 얘기해 주신 게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크게 어떤 운명적인 큰 길이 있다면은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게 앞날에 어떻게 크게 좌우가 되는 일은 사실 인생에서 많지 않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선택이든지 내 주체로다가 내가 선택을 해야 내 뜻에 내 자유 의지로 선택을 했을 때 후회하지 않고 책임질 수 있고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도 내가 의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지. 막 주변의 강요에 의해서 야 어떻게 해야 돼? 남들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그렇게 안 하다니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주변의 강요나 어떤 휘둘려서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선택에 딸려오는 상황들이 바뀌었을 때 좋지 않게 됐을 때는 분명히 자기 자신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원래 자동차 사러 갈 때도 내가 원래 꿈꿨던 걸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앞에서 영맨한테 휘둘려가지고
막 옵션 껴주고 막 이거 한다니까. 그래요? 좋네. 이게 더 좋아요? 근데 항상 영맨이 추천하는 것은 마진이 많이 남는 차죠. 그러니까 재고가 자유의지로 남아있는 차. 그지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을 때 이제 뭐 백미러 깨지고 이래도 이제 갈고 새 차도 네. 열심히 할 마음이 나지 이게 뭐 영맨이 선택한 그런 추천한 차 뭐 강추한다고 해서 사면은 정이 안 가요. 아무튼 저는 이분이 뭐 아이를 그러니까 일단 남편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네.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근데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이제 양가 부모님들의 얼굴이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그분들이 이제 놀라실 거, 뒷목 잡으실 거를 생각하니 깝깝하긴 하다고 하시는. 그게 무슨 소리냐? 새아가 뭐 이러시면서. 근데 결국은 이 남편이 지금 그 네. 모든 상황들을 대비해서 알리바이까지 만들어 놓으시려는 거잖아요. 본인이 확고한 거죠. 예, 씨 없는 수박이 될 것을 감수하면서 우장충박. 우장충박사.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분한테 달린 것 같아요. 그 박사님이 만드신 유전하게 산물이 지금 그러니까. 고국에서 엉뚱한 용어로. 죄송합니다, 박사님. 아무튼 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근데 부디 충분한 남편과의 의사소통을 하셔서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을 하시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제 나름대로 팁을 드리면은 그 협상의 어떤 결정에 대한 유예 기간, 협상 기간을 정해서 뭐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정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눈 장소 좀 바꿔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하. 항상 집 안에서 안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한번 뭐 아이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놀이공원에서 뭐 어떤 때는 뭐 어디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아니 어떤 때는 신혼여행을 갔었던 뭐 제주도라든가 어디라든가 이런 여행지에서 한 5군데 장소를 정해두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 그 정상회담을 할 때도 우리나라 대통령 저쪽 한번 가고 저쪽 대통령 우리나라 한번 오고 이런 것도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내용과 그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운전할 때 그래요. 운전할 때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대화의 주도권을 쥐게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보조석에 앉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에 핸들을 잡고 있고 내 생명의 생사 여탈권도 저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 마진은 밑으로 깔고 가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게 전복됐을 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부부인데 남편이 부인한테 운전을 가르쳐 줄 때 승질이 나는 게 여자분이 운전을 못해서이기도 합니다만은 내 생사 여탈권이 갑자기 여자한테 간 거야. 헐. 내가 계속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전복 그것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당연히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택시 아저씨들 중에 꼰대가 많은 거예요. 절대 안 지잖아. 아이고 택시 대통령이 여자는 돼야지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자가 대통령이 돼야지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 대화의 장소를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정보와 다른 분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어떤 합의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천천히 오랫동안 그건 생각 못했네. 맞아.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소를 바꿔서 그렇죠. 그렇게 본인도 추억이 있는 장소를 가도 좋고 네. 아예 몇 이런 군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생활의 장소를 벗어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 예리해.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결국은 어떤 형태든 간에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맞아요. 네. 정말 그러니까 선택은 아무튼 두 분의 몫이고 정말 자유의지에 따라서 두 분이 이제 충분히 이제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 자전도 결국 공전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핀란드, 스웨덴 그 자전거 타는 국회의원들로 유명한 네네네. 그 나라처럼 애 한 명 태어나면 나라에서 돈을 퍼주고 애 키운다고 힘들다고 부모한테 용돈을 주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글쎄요. 그렇죠. 고민의 방향이 좀 달라졌을 다르죠. 수도 있겠죠. 네. 뭐 다 아무튼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나 개인의 선택은 그냥 어디가 먼저라고 할 수 없이 그냥 다 그렇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 좀 맞물려 있는 거죠. 아무튼 좀 이런 고민 안 하고 뭐 이렇게 애 낳아서 어떻게 맡기지 또 쪼달려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뭐 육아휴직은 어떻게 네. 쓰지 이런 고민 안 하고 적어도 이런 고민은 안 하고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고 네. 정말 아이도 고민하지 않고 낳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결론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뭔가 좀 이렇게 산으로 갔다가 다시 바다로 왔다가 다시 산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만 굉장히 선언적이면서도 복지 국가를 그치. 지향하는 자전거 타고 싶어 나도.
아무튼 오늘 고민 사연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떤 고민인 간에 이런 고민을 또 남편분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두 분 간에 신뢰가 있다는 거고요. 또한 남편분도 세상에나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로서 스스로 씨르가 없겠대. 스스로 하여튼 그거를 그러니까. 하여튼 우정준 박사님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스스로 그거를 참 그런 대비책까지 이제 고민을 하셨다니. 대단한 전략가시네요. 그러니까 전략가다. 야당에서 영입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우리 이제 국민 대통합 방송 정말 이제 뭐 10월드뿐 아니라 네. 이제 요즘 거의 모든 것을 막 상담해드리고 이제 국가의 비전까지 제시하는 우리 자전거 타는 국민 대통합 방송 언더더씨였고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해시태그 언더더씨로 트위터나 각종 게시판 뭐 우리 팟빵 게시판에도 사연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 또 들어주시고 소감도 많이 남겨주시고 뭐 지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안사항 다 좋습니다. 아무튼 사연 많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좀 잘 선별해가지고 네. 좀 개인적인 사항들이 드러나지 않게 해드릴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뵐까요, 나머지?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뿌이뿌이. 만나요. 안녕. 안녕. Somebody else's lake. You dream about going up there, but that is a big mistake. Just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right here on the ocean floor. Such wonderful things around.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